안녕하십니까. 마케팅 마스터 꿀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모바일 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뷰는 2018년도 9월 13일 오후경쯤에 부터 시작해서 적용이 되었으며, 모바일 뷰 같은 경우에는 PC로 검색을 하는 비율보다 모바일로 해서 검색하는 그 비율이 거의 5배에서 10배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바일 뷰로 노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바일 뷰에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마련한 것이고요. 모바일 뷰에서는 여러분들이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 늘 제가 강조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유는 네이버 공시된 내용에도 자세히 보게 되면 있는 내용이 C랭크와 다이아 알고리즘을 적용을 시켜서 검색 순위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러한 알고리즘을 적절히 잘만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 또한 모바일 뷰에 충분히 노출될 수 있다. 과거에는 우리가 파워블로그라고 하는 그 블로거들만이 독식을 했던 이러한 검색 랭킹에서 이제는 점차 변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적용이 되어서 모바일 뷰에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관심 깊게 좀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방문자 수가 적어도 모바일 뷰 상위에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 1방문자 수가 많은 경우에도 노출이 되고 있고, 또한 전문적인 전문성을 가진 글들이 그러한 출처의 블로거들이 쓴 글들이 노출이 되는 경우가 조금 많다고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부분은 키워드에 대한 각각의 계산값에 의해서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검색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장단점이 있는 것이 내가 전문적인 글만 만약에 많이 썼다면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는 경우 그분들에게는 다점이 되는 것이고, 신규 블로거라도 글만 잘 쓰게 되면 모바일 뷰에 노출이 되는 이런 결과, 장점, 단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무엇이든지 간에 누군가 덕을 보면 누구는 좀 실을 얻게 되는 그런 원리는 당연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네이버 포털 사이트 측에서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어쩌면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검색자들이 검색을 했을 때 그 글 쓰는 사람들이 글을 쓰게 만들어야 되고 검색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아주 애매모호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검색자들이 검색을 했는데 글이 정보성이나 아니면 최신적인 그런 글들이 아닌 우리 입장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글들이 자꾸 쓰여진 것을 광고성의 글들이 자꾸 쓰여진 것을 우리가 읽게 됐을 때 검색자들은 떠난다. 또한 글을 쓰는 포스팅을 하는 사람들이 글을 쓸 때 나는 써도 안 된다, 안 올라간다, 그러면 일부만 남고 다 떠나가는 형태. 그래서 알고리즘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께 계속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알고리즘들의 이 보완과 개선되는 부분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그 좀 유동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자꾸 꼼수 쪽으로 가게 돼요. 그것은 뭐냐 하면 많은 그 온라인상의 강의들을 보게 되면 어떤 일어나는 것 자체만 자꾸 보게 되는데 사실 반대로 접근을 해야 된다. 어떠한 부분 때문에 그러한 것이 저품질이라든가 최적화 블로그라든가 뭐 내 글이 잘 포스팅이 된다든가 뭐 누락이 된다 이런 것을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부분 바로 알고리즘 쪽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알고리즘 쪽과 검색자와 주제와 그리고 내용들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야 한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또 한번 이야기를 할 거고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확신을 좀 가져야 된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글을 잘 쓸 수도 있고 확신을 가지고 블로그를 접근만 하면은 충분히 될 수 있는 이런 신처적화라고 그죠? 과거의 구 파워 블로그 뭐 구체적화라고 가정을 하면 이러한 신체적화는 여러분들께 굉장히 좋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블로그도 일정한 시간들 혹은 문서에 투자하는 시간을 좀 높이고 집중도를 좀 높이게 되었을 때 노출을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방문자에 있겠죠. 방문자가 작은데도 어떤 한 키워드 검색자가 입력한 그 키워드에 노출이 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방문자가 중요하냐 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방문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카테고리 내에 그 많은 정보들이 또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전문적인 글들이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방문자 수는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할 때 카페의 주제는 뭐 하나만 정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넓게 보게 되면 두세 개가 좋을 수도 있고 더 넓게 보면 네다섯 개가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글을 쓸 때 항상 요리 관련해서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카테고리가 넓어진다. 단 그 카테고리가 넓어지는 근거는 키워드가 좀 넓어져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그 앞전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여러분들 글을 쓸 때 좀 더 제목이나 글들이 좀 넓게 쓰여져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뭐 다른 강사분들 중에는 뭐 두세 개에 집중을 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겁니다. 본질을 이해하게 되면 카테고리를 두 개를 쓰더라도 그 속의 내용들은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만 써주게 되면 그 카테고리에 있는 그 주제들은 굉장히 넓은 범위의 방문자 수를 유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글을 쓸 때는 항상 좀 넓게 쓰셔야 한다. 그래서 모바일 뷰 또한도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은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알고리즘은 바로 내 글이 올라갈 수 있느냐, 모바일 뷰에 올라갈 수 있느냐, 상위에 검색 랭킹에 올라갈 수 있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에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는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해야지 최적화 블로그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죠? 뭐 저 또한도 내용은 추구하는 방향은 똑같죠. 당연히 저품질 안 되고 최적화 블로그 만들기지만 이 보는 관점이 분명히 어디에 집중을 하고 어디에 신경을 대야 되는지 순서가 있고 중요도가 분명히 있다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른 강의들과는 완전히 차별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